안녕하세요. 허브북 13번째 리뷰입니다. 오늘은 13번째이자 쭉 약초별 소개하던 55개의 약초별 소개하던 시리즈의 11번째 마지막이죠. 그리고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고 55개 하루에 5개씩 했기 때문에 51번부터 55번까지 오늘은 합니다. 51번 약초는 타임인데요. 타임은 두 개의 종이 있어요. 가든 타임, 와일드 타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명은 티무스 불가리스하고 세피 블룸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꿀풀과의 다년생 식물이고요. 거담이나 진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허브처럼 두 개의 티스푼을 한 컵에 우려 먹는 거가 일반적이고요. 물론 팅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2번째는 호두인데요. 호두는 종이 3개가 있습니다. 블랙 월넛, 화이트 월넛, 잉글리시 월넛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호두는 대부분 잉글리시 월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명은 주글란스 니그라, 시네라, 네지아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니그라는 니그로에서 나온 거니까 블랙일 거고요. 화이트 잉글리시 이렇게 나뉩니다. 가래나무과의 활엽수고요. 중동 쪽이 원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마 퍼져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거는 상당히 큰 나무예요. 200년까지 자라고요. 지름 2m까지 그리고 높이도 27m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저도 군대 제가 가평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부대 안에 이 호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선임 상사가 훈련생들 거기가 교육 훈련대였거든요. 훈련생들 데려다가 이 호두를 한 가마씩 한 가마인지 두 가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직접 따본 적이 없어가지고 따서 거기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먹진 않았고 뭐 팔아서 어디다 썼는지 뭐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부대 경비를 썼는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은 관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류마티즘이나 통풍에도 좋지만 정력 저하나 음낭 쪽에 좋다고 하네요. 이게 잎이나 호두 잎 혹은 이 호두 열매가 녹색 열매 안에 우리가 보통 먹는 그 딱딱한 열매가 있거든요. 그 녹색 열매 껍질 이거 4스푼을 한 컵에 우려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데이지입니다. 와일드 데이지고요. 영어로는. 학명은 벨리스 페레니스. 페레니스니까 이게 페레니얼,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이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벨리스는 원래 벨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어에서도 차용됐죠. 라틴어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이고 꽃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답습니다. 약효가 있는 성분은 꽃이고요. 잎도 성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꽃이나 잎 한 티스푼을 물 한 컵에 우려서 하루에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기관지나 변비 뭐 이런 쪽에 좋다고 하네요. 데이지는 흔한 식물이니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W죠. 버들입니다. 영어로는 윌로우고 종이 4개가 있습니다. 화이트 윌로우, 블랙, 퍼플, 고트 윌로우고 학명은 실라스, 알바, 니그라, 퍼플레, 카프레 이렇게 있는데 실리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리실산의 원료가 됩니다. 지금은 뭐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지만 예전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실리실산을 추출을 했는데요. 실리실산은 아시겠지만 아스피린 원료이기도 하죠. 아스피린이 어디다 쓰이나요? 해열이나 진통에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통이나 해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야외에 나갔는데 진통제는 없고 갑자기 뭐 아프다, 열이 난다 그러면은 이 버드나무 껍질
이걸 한 티스푼 정도를 한 컵에 물에 우려도 되는데 뭐 없으면 씹어 그 잎을 껍질 씹긴 좀 어렵고요. 잎을 씹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그 습지에서 자라나는데요. 물가에 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다기보다 거기서 자라겠죠. 여기서 A부터 Z까지 중요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도 많겠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했습니다. 5개씩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하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거고 어찌 보면은 약효보다는 한국에서 좀 주위에 발견하기 쉬운 뭐 더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할 거고요. 우리보다 전문가가.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그냥 주위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에서 54개를 다 했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유학 와 있는 쪽에 가까운 걸 했습니다. 제가 있는 쪽이 센존스거든요. 뉴펀들랜드의 캐피탈이기도 한데요. 센존스라는 센존스는 아니지만 센존스 워터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센존스가 됐던 이유는 이 도시가 센존스 축일에 발견을 했다고 해요. 캐봇경이 센존스 축일 근처에 그게 6월 말이었거든요. 7월 초인지 6월 말인지 뭐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센존스가 됐다고 해요. 여기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처럼 이 약초도 센존스 축일 전후에 그때 딴다고 해서 축일 전후에 수확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센존스 워트가 됐습니다. 이거 학명은 히페리쿰 퍼포라툼이고요. 물레나물과의 단연생 식물입니다. 이게 유명한 이유는 항우울제로 쓰여요. 그런데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넣지 않았던 건데요. 가장 큰 부작용은 말이나 소같이 이런 가축들이 먹으면 중독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감성, 두통, 그리고 광, 광범병도 공수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혹시 가축들이 물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기도 해요. 거꾸로. 목이 또 마르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거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람한테도 주의를 해야 돼요. 광감성이나 두통은 사람한테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민감해지고요. 그리고 피임약이나 스타딘, 저도 스타딘을 먹는데 스타딘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유전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아, 스타딘을 먹습니다. 근데 스타딘 효과나 피임약의 효과를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인트 존스 워트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먹고 있는 스타딘하고 상쇄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도 피임약을 먹을 때는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임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55개의 약초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알게 된 약초 중에 소감은 어떤가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였는데 윌로우하고 월넛이었습니다. 윌로우는 진통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도움이 되네요. 혹시 진통제가 필요할 때 물론 뭐 사는 게 제일 간편하겠지만 없다면 혹은 돈이 없다면 그 물가에 가서 버드나무가 있다면 그걸 따서 뭐 우려 드셔도 좋고 물론 뭐 껍질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겠습니다. 껍질이 좀 부담이 된다면 좀 부담이 되죠. 껍질 까는 거는. 근데 잎은 좀 덜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월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모작으로 인생 이모작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농업이거든요. 근데 텃밭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거보다는 이제 좀 손이 덜 가는 나무를 심어 보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무 부자들이라는 책도 리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가 좋은 이유는 200년 동안 살기 때문에 손이 좀 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두나무가 참 좋은 목재예요. 그래서 목재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200년 후에 수확을 한다면 뭐 물론 뭐 제 후손을 생각하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무리인데, 또 매년 호두도 열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더 좋은 거는 그 뭐죠? 잎이나 혹은 그 열매에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정력이 좋다니까 제 친구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남자도 늙으면 정력이 좀 감퇴가 되거든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래서 호두나무랑 이거 말고도 은행나무, 밤나무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땅의 토양 적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빌리거나 혹은 사면 제가 경매로 사겠죠. 어쨌든 저렴하게 사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쪽에 토양에 따라서 뭘 할 건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태선이었고요. 내일 아마 내일이 될 거예요. 뭐 지금 종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일이 될 거겠지만, 내일 마지막으로 어떤 영양 성분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은지 그런 내용을 하고, 제가 이거를 저작권에 위반이 안 되면 뭐 제가 뭐 정리는 했지만 좀 더 다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스캔해서 올릴까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이 책이 660 페이지인데 제가 고른 게 한 55개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뭐 두 장이 겹친 것도 있고 두 장 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한국 저작권은 10%더라고요. 근데 이 10%가 넘어요. 여기 저작권은 또 다릅니다. 15%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는 하려고 어제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일부 번역을 해서, 완벽하게 번역을 한 건 아니고 뭐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또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러죠? 이 책 글 대신에 이제 그 그림이 천 마디에 천 워드를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그림 그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해서 한 55일 정도 걸리겠네요. 만약 매일 한다면 방학 때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물론 급한 일 있으면 매일은 못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 어제 도서관에 갔다 와서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올릴 게 아카시아가 될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